오늘장 개장 9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동시호가에서 양대지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 내외의 하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가 1% 현재 하락세 호가가 나오면서 239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7%가량의 조정이 예상되면서 795포인트 선에서 호가가 현재 나오고 있네요. 1.66%의 하락 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 도달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용하고 신중하게 두 분께서 수익을 걷어나가고 계시는데요. 먼저 오늘 신기수 전문가의 목표가 도달 종목 화신부터 보겠습니다. 1월 31일에 화신인데요. 목표가에 도달하면서 44.2%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부품 공장에 대한 이슈도 나오게 되면서 시세가 쭉 나왔어요. 어제까지 강세를 띄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예, 어제 좋은 리포트 나오면서 이제 쭉 급등을 했는데, 이제 신고가 부근이기도 하고 해서 차익 매물 나올 때가 됐죠. 이제 좀 매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 의견 주셨고요. 화신 44% 수익률 거뒀습니다. 이어서 2월 16일의 종목인데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39.29%의 수익 나오면서 역시 40%가량의 수익 올렸는데요. 이 종목도 자동차 쪽의 밸류체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도 자동차 쪽과도 관련이 있고 또 지금 에코라는 글자가 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또 유럽의 이제 CRMA랑 관련이 또 있죠.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전고점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 신고가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좀 매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에코플라스틱도 매도 의견 제시됐습니다. 이어서 최원재 전문가의 목표가 도달 종목인데요. 최원재 전문가는 LNC 바이오입니다. 지난 1월 12일에 종목 18%의 수익률 나왔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대응 전략 주시죠. 네, 국내 1위 피부 이식제 기업인데요. 지금 올해부터 관절염 치료제인 메가카티 판매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큰 폭의 실적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은 영업이익률은 항상 20% 이상을 기록해가지고 실적은 아주 잘 나오는 기업인데, 차트 보시면은 어제 좀 윗꼬리가 달리는데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어요. 조금 더 상승할 여지는 있는데, 저는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인 지수의 조정, 물론 이제 바이오 주식들이 최근에 움직이고는 있지만 일단 매도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뒷받침되는 바이오주라는 평가해 주셨고요. 일단 시장 상황 때문에 매도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동시호가 구간에서 전략 세워볼 종목 알아볼게요. 먼저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예, DKT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려서 목표가 도달에 한번 됐던 종목인데, 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온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표면 실장 기술이라고 그래서 FPCA라고 불러요. FPCB를 주면은 거기에다 부품을 거기에다 이제 그 표면에다 박아가지고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인데, BH의 자회사입니다. BH에서 FPCB를 주면은 DKT가 삼성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부품들을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로 납품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돼 있고요. 지금 애플이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을 주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 있죠. 그러면은 그 BH FPCB도 또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 베트남 공장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작년도 영업이익이 전년 비해 가지고 16.83% 늘었고요. 올해도 또 더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폴더블폰 매출 비중이 계속 늘어가지고 50%에 육박합니다. 폴더블폰이 이제 하반기에 나올 텐데, 폴더블폰 관련주도 요즘에 KH바텍도 움직이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이제 움직일 만한 때가 됐다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이제 굉장히 이제 유일무이한 우리나라 그 독점적인 부분이 뭐냐면은 퀄컴 그 모뎀 쓸 때 5폰용 그 안테나 케이블이 있어요. 그 이제 퀄컴한테 유일하게 승인받은 업체입니다. 퀄컴 모뎀 쓸 때는 이 회사 거 케이블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매수는 시초가 2% 이내 가능하겠고요.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KH바텍, BH 같은 종목들이 3월 들어서 움직임 좋습니다. 올선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BH의 계열사 DKT입니다.
BH 하면 FPCB죠. 그런데 DKT 하면 FPCA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 폴더블폰 쪽으로도 매출 비중 50% 육박하고 있는 폴더블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또 5G 관련한 그 가치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올해 베트남 공장으로 인해서 실적 성장 예상되고 있는 DKT 매수가는 시초가 2% 이내에 공략하고요. 목표가는 12,500원 선, 손절가는 9,500원 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DKT의 현재 동시호가 구간 움직임은 0.5%의 하락이고요.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1150원 선 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원지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이실까요?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입니다. 작년 4분기에 호실적 달성했어요.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한 로열티 등이 주요 수익원인데요. 지금 주주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차트 잠시 보시면은요. 바닥권에서 작년 10월 저점 무너뜨리지 않고 잘 다졌어요. 일단은 잘 다졌는데 최근에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주식의 상승이든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겠죠.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약품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최근에 3거래일 연속에 강한 양봉 눈에 띄고요. 기관이 이끌고 있습니다. 동시호가에서 약보합권 움직임이고요. 37,950원 선에 호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설정하면서 목표가는 44,000원, 손절가는 33,000원 제시합니다. 오늘 동시호가 대형주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4.7%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24만 원의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하이브까지 나란히 2%에서 3% 약세 호가 나오고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뱅크, CS윈드, LG화학 등이 1%에서 2%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상승은 크게 눈에 띄진 않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GS 리테일 소폭의 상승 나올 것으로 호가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의 대형주 가운데서는 오늘 에코프로 HN, 나노신소재, 에코프로 BM,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일제히 배터리 관련 주식들 4%에서 6%까지, 에코프로 HN이 6%의 급락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주는 오늘장 약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메지온이 14% 넘는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바이오주의 또 움직임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임상이라면서 지난달에 유대나필 3상에 대해서 또 뉴스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임상 소식이나 여러 이슈들도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오늘 상승하는 종목 가운데서는 일단 서울옥션의 호가가 눈에 띄고 있죠. K옥션까지 덩달아 상승 호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옥션은 7%까지 6.7% 현재 상승 나오면서 22,950원 선 호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단독 보도로 영국의 경매업체 소더비가 서울옥션의 인수를 확정해서 막판 협상하고 있다라는 이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폐배터리 일제히 하락 호가가 나옵니다. 코스모화학이 7%까지 약세가 나오면서 눈에 띄고 있고요. 배터리 관련주 가운데 석경 AT는 18% 급등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전고체 전지용의 전해질을 개발했다는 이슈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3월 10일 금요일장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이번 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주식시장은 온통 3월의 FOMC의 금리 인상 폭과 최종 금리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2월 고용과 CPI 발표를 통해서 이를 가늠하기 위한 관망 분위기도 읽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악재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SVB라는 파이낸셜 은행 쪽인데요. SVB 파이낸셜이 스타트업 전문 은행인데 채권 매각 손실이 발생했고요. 또 실버게이트라는 가정화폐 전문 은행의 청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금리 인상의 여파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에 쇼크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금리 인상이 약한 고리를 쓰러뜨린다라는 이러한 명제가 또 다시 한번 증명이 되네요. 작년부터 가상화폐 쪽에 여러 가지 유동성 부족 현상들, 이슈들도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러한 또 간밤 소식들, 결국에 이런 것들이 미국 내 스타트업계나 또 이 가상자산 시장에 앞으로 더 추가적인 영향력을 줄 것인가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간밤에는 미국장의 대형 은행주들까지 하락을 하면서 또 기술주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3대 지수가 1%에서 2%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폭에 따라서 우리 한국은행도 결국에는 금리를 더 높여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3월 통화 신용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고금리 기조에 따른 집값 하락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PF에 대해서 지금 불을 끄고 있는 당국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가 높게 지속이 됐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잘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출발 상황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양대 지수가 1% 이상의 낙폭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36%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2386.24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2400선을 이탈하면서 코스피가 2380선으로 밀려 내려서면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초가가 1.56%의 하락이었는데 현재 낙폭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 2% 가까이까지 1.93%가 하락하면서 793.6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쪽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 코스닥과 선물 시장의 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수급 보시죠. 외국인 쪽에서 이틀 연속의 매도입니다. 어제 거의 1조 원가량 9,700억 원의 매도를 보였었던 외국인이 이틀 연속의 유가증권 시장 매도 150억 원가량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이틀 연속의 순매수로 79억 원 매수 출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53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으로 가보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오늘장 5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고 있는 모습 147억 원어치를 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관 쪽에서는 오늘장까지 15거래일 연속의 매도로 5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소폭의 매도 출발하고 있는 기관. 개인 쪽에서는 오늘 5거래일 만에 순매도 144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닥 매수, 또 유가증권 시장은 소폭의 매도입니다. 차익거래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요. 비차익 매도가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전체로 일단 60억 원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비차익 쪽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174억 원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 주도하고 있는 쪽 비금속 광물 업종입니다. 2.34% 하락 기록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케미칼, 한국석유, 태경 BK 같은 종목들이 2%에서 7%, 태경 BK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화학업종 1.92%, 의료정밀과 철강, 금속, 운수창고, 서비스업종 1.5에서 2%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면서 이들 섹터 오늘 배터리주를 중심으로 한 조정 나오고 있고요. 상승하는 쪽에서는 보험업종만이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이 2% 넘게 상승하면서 보험업종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상승 출발하는데요. 원화 약세입니다. 3원 30전이 오른 1325원 50전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늘 대형주의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대형주 오늘 30위권 내에서 한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일제히 하락하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SK하이닉스 나란히 2%에서 2% 후반의 낙폭입니다. 카카오뱅크가 2.8%로 가장 크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플랫폼과 배터리주 조정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금융지주도 2% 넘는 하락, 삼성전기가 2%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배터리주, 또 전체적으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보시면 오늘 에코프로가 4%까지 조정을 받으면서 31만 3천 원 선이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리노공업과 솔브레인 같은 이런 배터리와 IT 소부장 3%에서 4%의 조정, 셀트리온 제약 1% 넘는 상승으로 8만 4천 원 선. 오늘 코스닥의 시가총액 30위권 내에서 셀트리온 제약만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향을 먼저 신기수 전문가가 짚어주실까요? 예, 전체적으로 뭐 다들 이제 빠지고 있고, 어제 이제 S&P 500이 전저점을 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 이제 하나의 충격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식도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빠지는 거고, 오늘 뭐 그래도 살아있는 쪽은 뭐 양자 쪽이 좀 살아있습니다. KCS가 17% 오르고 있고, 우리넷도 17%, 뭐 텔레필드, 코이, 뭐 드림시큐리티 이런 쪽들, 양자 쪽만 오늘 살아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들 하락권이고, 로봇 쪽도 이제 종목별로 조금 몇 종목이 좀 살아있는데, 어제 많이 올랐던 SPG, 오늘도 뭐 추가 상승이 나오고 있고, 투산이 지금 더 오르고 있고, 유일로보틱스 이 정도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그동안에 이제 시세를 이끌던 뭐 전기차라든가, 뭐 전고체라든가, 폐배터리라든가, 전반적으로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좀 받는 이제 분위기라서, 이제는 뭐 오늘 밤에 이제 고용지 발표도 있고, 어젯밤에 미국 쪽에서 이제 은행주들 급락하면 시스템 리스크 얘기 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확실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현주 전문가님은 시장 오늘 전체 동향 어떻게 파악하실까요?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뭐 다 안 좋아요. 뭐 상승 업종을 찾는 거 거의 상승 업종이 거의 없고, 종목들도 이제 그동안에 강세 종목들도 2차 전지서부터 해가지고 어제서부터 이미 조짐은 좀 보였죠. 전부 다 이제 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안 좋은데 좀 관망을 해봐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2주 전서부터 올라오는 데는 매도다,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로까지는 종목 장세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뭐 예측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뭐 여기서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고, 일단은 계속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제 그런데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한 4천억 넘게 매수하고, 연기금이 한 600억 정도 매수하고, 투신권도 한 500억 정도 매수했는데, 만약 걔네들이 단기적으로 포지션을 좀 축소하려고 하면은 오늘 인위적으로 좀 되돌리는 양상이 혹시 나올 수도 있다. 나오면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뭐 그거 추세 뭐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 그런 소리 나오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냥 매도하세요, 그냥. 네, 오늘 어쩌면 그래도 낙폭 축소의 가능성이 어제 그 기관 포지션 때문에 그래요. 예, 어제 기관 포지션을 통해서 읽어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받고 있고, 배터리주 조정도 뭐 예견됐던 바죠. 테슬라가 5%까지 하락을 했기 때문인데요. 폐배터리 쪽은 일제히 하락하고 있고, 전고체는 일부 종목이 상승을 합니다. 미코가 7%, LTC가 3%의 플러스권이고요. 한농화성이 소폭의 강보합, 석경 AT, 아까 동시호가에서도 짚어드렸는데 25%까지 전날 상한가에 이어서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주들 가운데서 조정이 나오죠. S에너지가 5% 하락입니다만 그래도 KC코트렐 이 종목이 4% 넘게 오르고 있고요. OCI도 2.66% 오르면서 10만 원 선 지탱하고 있습니다. 풍력주 쪽에서는 CS윈드, CS베어링 1%에서 3% 하락, 우린 PTS가 0.3% 플러스, 폴더블폰 관련주 중에서 오늘 코롱인더와 PI첨단 소재 KH바텍은 2% 하락입니다. UTI도 2% 조정입니다만 캠트로닉스가 소폭의 상승, SKC도 소폭 강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먼저 양자 암호 관련주의 상승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CS가 17% 넘게 급등하고요. 우리넷과 우리로, 또 아이윈 플러스, 코이버 6%에서 12% 급등하고요. 이 밖에 종목들도 상승세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가 이번 주였나요? 어제였죠. 바로 어제. 양자 정책에 대해서 발표 앞두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셨는데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또 시장에 주목을 받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뭐 이제 시장에 다른 쪽으로 이제 매기가 갈 데도 없고, 또 다른 그 테마주들은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신규 테마를 찾는 그런 분위기 속에 양자 쪽에 조금 매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쪽 발표가 이번 달 내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움직일 걸로 봐요. 하지만 이제 KCS의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고요. KCS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다른 종목들은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많이 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KCS의 움직임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정부 발표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발표가 되면은 차익 증명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매도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시장에 또 새로운 테마가 부각이 됐습니다. 양자무 관련주, 양자 기술 관련주 짚어봤고요. 또 오늘장 서울옥션, K옥션 나란히 3%에서 8%까지 상승하는데요. 동시호가에서 단독 뉴스는 일단 말씀드렸고 최원주 전문가님 이들 흐름 어떻게 보실지 짚어주시죠. 제가 지금 HTS가 지금 예. 종목 검색 타자가 안 쳐져요. 아, 네네. 지금 뭐 서울옥션 지금 소더비 그 단독 보도 때문에 인수한다는 예, 예. 것 때문에 네.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시세판을 볼 수는 없어요. 탄력이 많이 둔화됐어요. 일단은 저는 서울옥션 같은 경우도 정고점 갔다가 제가 차트를 알고 있기로는 정고점 갔다가 지금 내려왔다가 하단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거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일단 뭐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다시 서울옥션 정고점 테스트 나오면은 거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땡큐지만은 뭐 그거 아니면은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우리 매도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들 때문일까요? 뭐 달러도 강세고 예, 가상자산도 하락을 하고 가상자산이랑 자꾸 뭐 주식시장에 연관을 지으시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지수 조정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는 종목도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은 아주 뭐 실적도 안 받쳐주고 잡주스러운 것들만 이제 앞으로 상승할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서울옥션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들 이외에는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시장은 뭐 종목 장세도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 안 볼 수가 없죠. 예, 어제 CBDC 관련주가 좀 상승을 했는데요. 그런데 가상화폐의 전문 은행 실버게이트에 청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좀 잘 버텼었는데 조정을 또 간밤에 크게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관련주 가운데서는 일단 우리기술 투자는 3.7%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4,355원 선에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버킷 스튜디오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거래 정지 종목이네요. 그리고 또 오늘 위메이드 움직임 살펴보시면요. 오늘 주가 2.88%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쭉 나오고 있는 모습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3.37%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뭐 가상화폐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날이죠. 작년부터 이제 급격한 긴축이 나타났을 때 가상 자산 시장에서 그 고리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연준은 계속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언제까지 뭐 내년까지 내내 뭐 일지 여부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가상화폐 관련주 움직임 어떻게 보실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뭐 지금 뭐 좋을 수는 없고 특히 이제 그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니까 이제 빠지는데 근데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 투자를 하실 때는 가상화폐 특히 이제 비트코인 시세 같은 거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 3월 FMC 때 만약에 0.5를 하게 된다면은 저는 이제 오히려 그 주시장 반등이 나오면서 가상화폐도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노리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도 이제 그런 타이밍 내면은 뭐 가능하겠지만은 가상화폐에 대해 가지고 이런 성격에 대해서 가상화폐 쪽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금리에 대해 가지고 주시장보다 더 민감하고 선행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더 올린다고 그러면 더 많이 먼저 빠지고 그리고 금리 이제 그만 올린다고 그러면 더 먼저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이 또 망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있을 거라서 이제 뭐 시세에 따라 가지고 같이 좀 움직일 텐데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은 구간이죠. 그래서 만약 가상화폐 관련주도 하실 분들 같으면은 FMC 이후에 그때 뭐 반등을 좀 노리는 정도는 가능하다 보입니다. 네, 비덴트도 오늘장 3% 이상 하락이고요. 전체적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 2%에서 3%의 조정이 오늘장 나오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룹주 좀 볼까요? 위메이드 맥스가 4% 하락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위메이드 플레이는 1.8%의 조정 겪고 있습니다. 간밤에 스타트업 전문은행 SVB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그 채권 매각 손실 발표 때문에 좀 시장에 파급이 있었는데요. 최원주 전문가님, 은행주가 간밤에 미국장에서 덩달아 가치 조정을 받았습니다. 4에서 6% 정도 대형 은행주들도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국내 은행주들 동향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 시장에서 뭐 그 은행주들이 대부분 5에서 6%대 대형 은행들이죠. 뭐 JP 모건 체이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뭐 다 그렇게 빠졌어요.
실리콘밸리 뱅크 그쪽에 이제 실버게이트 가상자산 은행인데 청산한다는 소식에 같이 뭐 혹시 뭐 이쪽으로 뱅크런이 예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데 저는 그건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주식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빠질 구실을 찾아서 저는 빠졌다고 보고 있어요. 가상자산 신기주 전문가님이 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상자산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 권민아 앵커님께서 작년 말이나 올해 1월 초에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하니까 금에 투자하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물으신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때 얘기했어요. 이거 기술적 반등이다. 그런데 그 다음 주서부터 계속 하락했어요. 금 가격. 그 이유가 있어요. 가상자산하고 금 가격이 못 가는 이유가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못 갑니다. 그거 아셔야 되고 가상자산, 가상화폐도 결국에 이자가 붙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고금리 상태에서는 그런 주식들, 그런 상품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내 은행주들 오늘 그래서 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낙폭 자체는 일단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국내는 이중구가 있어요, 또 전문가님. 국내 은행주 같은 경우는 또 당국에서 금리를 낮추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KB금융이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뉴스 보고 좀 놀라긴 했어요. 오늘 아침에 대출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를 내리는데 고정금리도 낮춰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자꾸 정부에서 이제 개입을 하니까 저는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정부에서 개입을 안 하면은 어느 정도 낙폭이 있으면은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보면 은행주는 또 방어주적인 성격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개입을 하고 관치를 하니까 앞으로 더 불확실해지는 거잖아요. 뭐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 줄어들지도 모르는 거고.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정부의 그런 개입이 어느 정도는 좀 끝나가는 시점에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누렸던 금융사 쪽에서 뭐 임원 쪽에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잔치에 대한 그 시선 이런 것들로 당국의 개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배터리주 조정에 대해서 좀 조정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또 그 가운데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는데요. 신기수 전문가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일부 상승을 하고요. 또 원통형 가운데 KCC 스틸도 5% 오름세 보여주고 폐배터리는 다 하락을 하고요. 전체적인 배터리 동향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는 뭐 이제 배터리들 많이 올라온 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이런 쪽들이 이제는 고점 찍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상승 또 이제 뭐 시장이 지금 이제 금리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더 신고가 내면서 또 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어제 많이 빠졌던 뭐 LNF 같은 종목도 조금 이제 상승 좀 나오고 있고 전고체 쪽에는 아무래도 테마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뭐 한노화성이 반등 나오는 거죠. 오늘 이제 상승 나오는 게 어제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들은 한 번에 안 죽죠. 반등이 좀 나오는 거고 또 LTC 같은 종목들은 오늘 상승이 나오는데 뭐 이제 이런 쪽들은 좀 테마성으로 약간 좀 수급 이슈로 좀 움직인다 봐야 되겠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만약에 이제 그 오늘 밤에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온다든가 내일 또 뭐 내일 그다음에 CPI 같은 것들 다음 주에 있는 것들 이제 굉장히 좀 뭐 강하게 나온다든가 이래 버리면은 그러면 아무래도 성장주가 제일 먼저 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전기차 쪽은 또 타격을 받으면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 보면 제가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은 다들 매도 의견을 드리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잦아드는 구간이 아니라 더 심화되는 구간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거를 또 올라가네 이러고 살 구간은 분명히 아니고요. 오히려 좀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좀 줄여야 될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플랫폼주도 조정 나오고 있고 그리고 AI 관련주 대체로 거의 모두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일부가 상승을 하네요. SPG가 5.7%, 유일 로보틱스가 8% 상승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 로보티즈, 그리고 T로보틱스 1% 넘는 상승인데요. 로봇주 흐름 알아볼게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뭐 유일 로보틱스가 굉장히 제일 강한 것 같아요. 지금 10% 넘게 상승하고 있고 뭐 SPG도 그렇고 나머지 로봇주들도 지금 소폭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올라오면은 일단은 뭐 시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로봇주들은
뭐 지금 올라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저는 좀 매도 관점에 서야 되지 않느냐. 특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일 많이 올랐는데 그렇고 지금 로봇주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은 뭐 식당이나 음식점 등에서도 결국에는 고위 인건비 300만 원 이상 뭐 400만 원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예. 일자리 일손을 구하기가 힘들다. 뭐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로봇으로 뭐 지금 대체하고 있는 음식점들도 상당수가 있다. 이미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결국엔 로봇은 향후에 성장 산업은 분명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반도체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에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더 확대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본다면 좋기는 한데 결국에는 지수가 하락하면 저는 못 버틴다. 서서히 이제 올라오는 것들은 정리 좀 하자. 계속 그 관점입니다. 네, 두산도 오늘장 2% 플러스권 일단 5일선 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자력 관련주도 뭐 크진 않습니다만 동반한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에너토크를 제외하면 뭐 대체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 BHI, 일진파워,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등이 1% 내외의 상승이고요. 또 OCI가 오늘 4.3%까지 상승을 띄면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 ENG가 2%, KC코트렐이 3% 오르면서 태양광 관련주 일부 상승이고요. 또 풍력주는 큰 움직임 없고 우린PTS 아까 말씀드린 이 종목이 2% 플러스입니다. 원전부터 풍력까지 살펴볼게요. 신기수 전문가님. 뭐 그렇게 사실 그렇게 뭐 섹터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서 뭐 큰 특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오늘 하락했다가 시장이 지금 이제 양봉 전환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뭐 양봉으로 지금 살짝씩 반등이 좀 나오는 형태인 것 같고 뭐 태양광 쪽에 OCI 지금 4% 올라가는데 어제 또 많이 이제 음봉이 길었기 때문에 오늘은 또 이제 올라가는데 뭐 계속 올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이 시장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SDN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올랐다가 음봉 길게 늘어뜨렸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기술적 반등 정도. 원전 쪽이 저는 오히려 지금 약간 좀 신호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박스권 돌파가 나왔거든요, 어제. 그래서 원전 쪽이 오히려 좀 지금 매기가 조금 더 이제 부스트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음봉이 떨어지면 원전 쪽을 오히려 좀 매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번에 지금 요번 시장 주도했던 거, 2월 달을 주도했던 것은 로봇이나 AI, 이런 쪽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시장을 주도했고, 뭐 전기차야 뭐 이제 시장의 주도주니까 뭐 그렇고. 근데 이제 다음번에 그러면은 테마는, 어느 쪽으로 형성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제 이쪽 신재생 쪽의 테마들이 다음번 주자로 나설 수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쪽 뭐 관심은 가지되 지금 매수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조금은 좀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항공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중국 노선 주 13회에서 99편으로 13편에서 99편으로 확대를 하고요. 또 오늘 증권사에서 1분기 LCC 호실적 전망, 일본의 벚꽃 시즌 특수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나란히 1%, 2%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도 2% 내외 조정인데요. 최현우 전문가님 짧게 코멘트 해주시죠. 증권사 리포트야 일본 벚꽃 관광 기대를 하고 물론 많이 갈 거예요. 많이 간다고는 저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주가에는 어느 정도 다 반영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본 이슈 같은 경우는 중국발 이슈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아직 붙기까지는 여러 가지 좀 난제들이 있고 난제들이 있다는 게 풀리긴 풀리는데 결국엔 뭐 지수 조정, 원달러 환율, 뭐 지금 환율을 저는 뭐 예전처럼 뭐 강세까지는 갈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 않지만은 그래도 좀 주춤해져야 돼요. 지수 조정과 함께 환율은 조금 불안하다. 그렇게 본다면 지수 조정과 함께 지수 조정 마무리되기 바로 전이라든가 뭐 미리 조정받았으니까 먼저 돌아설 수는 있어요. 아직 좀 기다리면서 저가 매수 기회 타진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급등락을 하고 있고 레벨을 높였죠. 그런데 1326원 선에서는 일단 저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윗골이 달았고요. 오늘 장중 고점 2선에서 음봉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오늘장 상승 출발한 이후에 소폭 하락 반전입니다.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 시장 전망해 주시죠.
네, 우선 오늘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3.3원 오른 1325.5원 출발했는데요. NDF 기준으로는 1323.5원, 플러스 3.5원 상승 출발했습니다. 달러화는 고용지표 둔화와 미 국채금리 급락세와 연동되면서 하락 마감했고요. 위안화는 중국 경기 부양 강도가 예상보다 약할 수 있다는 분석에 달러 대비 하락했습니다. 엔화는 금일 BOJ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좀 경계하고 있으며 달러 대비는 소폭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는 여전히 ECB의 금리 인상 경계심과 달러 약세 흐름 속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 환경을 바탕으로 금일 환율은 금일 달러화는 실버게이트 청산 등에 따른 글로벌 투심 악화와 완화적 통화 정책을 고수할 BOJ, 비농업 고용지표 대기 등의 소폭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버게이트 등의 은행주 및 기술주 중심의 뉴욕 증시 급락은 외인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증시 외인 순유입 가능성은 금일 낮다 판단하고 환율은 상승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 BOJ는 초완화 통화 정책을 고수하고 구로다 총재가 YCC 등에 대한 민감한 사항을 다음 총재에 넘길 것이란 점이 시장의 중론이며, 이 경우 엔화는 재차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달러 원 입장에서는 또한 상승 압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재료입니다. 주목할 점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등에서 고용에 대한 불안한 점이 포착되었고, 전일 챌린저 리포트를 통해서 고용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좀 시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미 국채금리 급락은 주도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금일 발표 예정인 비농업 고용지표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고용 불안에 따른 연준의 긴축 의지 약화의 논리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영향세만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일 환율은 1320원을 넘는 상승 압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주 물량 및 내고 물량 등이 1300원에서 적극적으로 소화되고 있으며, 쏠림에 대한 당국의 불편한 심리는 결국 구두 개입 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단이 제한될 수 있고 1320원 초중반 등 중심 등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장 개정과 동시에 한국은행과 이제 당국의 외환 스왑의 어떤 정책이 서로 합의가 됐다라는 점에서 큰 폭의 낙폭을 형성했다라는 점 역시 장중 스무딩 오퍼레이션 등 당국의 환율 상승 속도 조절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역시 금일 환율 상승에 대한 지지세를 아무래도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금일 환율은 1318원에서 1330원의 레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간밤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000건 나왔는데, 이 8주 만에 그 20만 건 선으로 지금 왔다고 해서 지금 고용이 조금 뜨거웠던 고용이 약간 식을 수도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채권 시장에는 반영을 했지만, 비농업 부문의 그 일자리 수, 이 고용지표에서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월 고용 보고서 정말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 당국의 개입 경계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 제한하는 요소고요. 1318원에서 1330원 선 예상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전략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종 일관, 꿋꿋한 그 시황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전략 포인트 또 정리를 해드리죠. 신기수 전문가님. 예, 지금 어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이제 빠졌는데, 예. 이번에 나오는 고용 지표는 2월 달 거예요. 2월 달에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조금 빠졌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금리 불안이 좀 해소됐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조금, 이거는 약간 그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은행들 빠지면서 은행채들 팔고 나서, 그리고 미국 국채 쪽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자산 선호가 조금 일어나면서 그동안에 국채를 좀 안 사다가 살 게 없으니까 국채 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금리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특이한 현상으로 보셔야지, 이게 금리 불안 해소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여전히 오늘 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CPI 이때까지는 계속 제가 여유를 가지자 말씀드렸는데, 좀 여유를 가지시고, 오늘 또
양봉 나온다 싶으니까 또 이제 들어가시고 또 많이 빠졌다 싶어서 사시고 이러지 마시고 예. 조금 좀 현금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오늘 2400선 이탈 나와서 또 혼란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미리 현금화 말씀하셨던, 두 분이 말씀하셨던 대로 하셨던 분들은 여유가 있으실 텐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동일한데 뭐 계속적으로 신규 매수 자재 2주 전서부터 올라올 때마다 고점 매도 계속 말씀드렸고 지수 조정 받을 것이다. 종목 장세는 3월 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후까지만 일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일단은 CPI도 대기하고 있고 고용 보고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월가 쪽에서 얘기는 결국에는 저는 그냥 제가 굳이 예측을 한다 그러면 고용 보고서든 CPI든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결과는 상방이든 하방이든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굳이 그냥 그러면 컨센서스 안에서 소폭 움직인다라고 보고 있고 설사 그냥 컨센서스에 부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해서 기술적인 미국 증시가 S&P 500이나 뭐 이렇게 지금 보시면 박스권 하단인데 기술적인 반등? 안도랠리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만약에 미국 증시 이게 안도랠리가 아니라 저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잘 나오더라도 잘 나와서 기술적 반등 나와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그 전후로 앞뒤로 미쳐서 가지고 좀 오른다 하면은 저는 저를 매도 찬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기대하지 마세요. 이제는 아무리 지표 잘 나와도 이제는 어떤 구실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하락할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조정이 지금 미국 증시의 조정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증시의 조정은 적어도 저는 한 달 이상은 계속 돼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런 가운데 LNF가 하락을 하다가 상승 전환했고요. 3%까지 플러스권 기록하면서 24만 7,500원, 23만 8천원 선 LNF 3%가량 오름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개장 상황 짚어봤습니다. 신기수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